안녕하세요. 고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김치 코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죠.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좀 관계가 없는 주제같이 느껴지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서로 좀 연관이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김치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요새 많이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김치코인이란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 있는 프로젝트 팀이 리드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나온 자산을 두고 흔히 이제 김치코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김치코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트코인을 접근을 할 때 이제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자산이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가상자산이라는 게 뭔지 일단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고 소모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정의를 내릴 때 쓴 비유이긴 한데, 이게 가상자산을 설명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면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회원권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라는 거는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을 해서 탈중앙화된 형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네트워크인 거죠. 이 탈중앙화 됐다는 거는 이제 업계 용어이긴 한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중개인이 없는 네트워크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인이 없는 네트워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죠. 이거는 정보를 중개인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거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가치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중개인 없이 가치의 거래가 가능하게 된 네트워크, 이제 이것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인데,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는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커뮤니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성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한 나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서양 문명에서 시작을 한 기술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게 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뿌리를 내리느냐,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느냐는 나라마다 각자의 문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죠. 그 특징을 갖고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산 원장,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느냐는 그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커뮤니티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프로젝트가 하고자 하는 그 이념을 따르는 팬 베이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좋아하는 가수나 뭐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팬이 생기는 것처럼 일종의 프로젝트도 이제 팬 베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팬 베이스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뭐 그 중에는 물론 그 이념이 좋긴 하겠지만은 돈 벌고자 하는 경제적 모티베이션으로 뛰어든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뭐 비트코인을 예로 들자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채굴자로서 참여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노드 운영자로서 참여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자산을 보유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살린 형태로 이제 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통틀어서 전부 다 이제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점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커져야지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올라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탈중앙화라는 게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으면은, 즉 프로젝트의 개발 방식이라든지 운영 방식이 어떤 특정 주체에 집중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항상 그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탈중앙화의 정도라는 게 커뮤니티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하려면은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프로젝트가 그런 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능력, 리더십, 추진력, 이런 게 갖춰진 사람이 이 프로젝트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 김치코인을 포함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수많은 지금 알트코인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데, 진짜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지금 뭐 알트코인의 숫자가 어떤 사람들은 한 5,000개, 어떤 사람들은 10,000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런 역량을 갖춘 프로젝트 리더가 이끌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정말 그 중에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은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알트코인을 접근을 할 때 김치코인을 포함해서 되게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들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런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정보를 프로젝트들이 많이 공개를 해야 되죠. 공개를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성격이 잘 드러난 게 이번에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탭루트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내용이 어려워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제 블록 하나하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만드는 기술을 적용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확장성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수수료나 이런 면에서도 개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기술을 새롭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탭루트 업그레이드의 기본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완벽한 돈을 구현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굉장히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주 있지도 않고요. 특히 뭐 이더리움이나 뭐 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업그레이드라는 게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날까 말까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업그레이드는 2017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업그레이드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탭루트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사실상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한 2018년 초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야 돼서 이것이 지금 적용이 되게 된 거는, 이 업그레이드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일찌감치 꽤 성성이 됐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 내에서 토론이 오가다가 결국에 그 어느 한 개발자가 이제 스피디 트라이얼이라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자 제안을 했고, 그것이 커뮤니티가 받아들여져서 확정이 된 거죠.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블록 생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업그레이드를 받아들일 건지 아닌지를 블럭에다가 시그널을 담도록 해서, 이 임플리멘테이션에 관한 동의가 포함된 블럭의 숫자가 이제 90% 이상을 넘게 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사전에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90% 이상의 어떤 그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블록체인상 확인이 되면서 이제 11월 달쯤에 적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컨센서스를 형성을 해서 조심스럽게 이거를 임플리멘테이션까지 갖고 가는 과정, 굉장히 이걸 중요시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이 나타난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네트워크를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확고하게 신념이 서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 다른 프로젝트를 보면은 이제 이게 가버넌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프로토콜의 업그레이드나 이런 걸 진행하는 방식이 또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탈중앙화라는 이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된 것이겠죠. 이 탭루트 업그레이드가 뭐 중요한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 이제 가격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가장 관심이 보통 많이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펌핑이 올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임플리멘테이션의 그 효과라는 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시간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이제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이거를 들 수 있는 게 P2SH라는 업그레이드가 2012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그 비트코인의 스토리지에 관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프로토콜상의 개선이었는데, 이 임팩트가 실제로 유스 케이스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트코인 스토리지에 관한 각종 서비스가 이제 최근에 막 나오기까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매입을 했을 경우에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많은 이제 커스터디 기능이 활성화됐는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스토리지나 커스터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마련되게 된 계기도 이 당시에 있었던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건 2013년이고요.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업계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인프라가 생긴 거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도 실제로 비트코인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로 연결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주는 그런 업그레이드였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탭루트 업그레이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대로 된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의 아주 좋은 한 가지 예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우리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특정 사업자가 있고 굉장히 모든 운영 방식이 그 사업자의 이 극대화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집중화되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탈중앙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그런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코인의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계속 중앙화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 특정 그룹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알트코인들은 우리가 좀 한 번씩 재검토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